네,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부가 너무 몰아세우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신문에 물론 신문이 좀 선정적이고 과격적이기는 하지만,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긴 하지만, 단순히 제목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오늘 이 데일리에서 나온 신문인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을 역임한 정모 충남대 선생인데 이 사람이 토론회 발제를 통해서 7.10 대책에서 보유세 양도세 방안이 미흡하다.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정 선생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 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 있어 양도 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공제를 준다면 주택 보유 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그렇죠. 집 한 채 그냥 살려고 오랜 기간 동안 살고 계시는 뭐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종부세가 오르고 뭐 이렇게 되면죠. 뭐 그분 같은 경우야 뭐 집값 올리라 했습니까? 그냥 한 장소에서 뭐 20년, 30년 이렇게 사신 분도 계실 건데 10년 이상 살았는데 아파트 값이 2배 돼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인데 보유세 올리는 것도 그분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섭섭할 건데 지금 양도세 비과세도 한다.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통과 뭐 될지 입법 발의를 했는지 지금 아직까지 주장이고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안정화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뭐 현재 3.5%에서 12%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 국회의원은 1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의 양도세를 정부안보다 10% 높여가지고 80%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종부세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5배 강화. 하여튼 좀 상상할 수 없을 법안이 나오긴 하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1주택자까지 이렇게 몰아세우면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너무 그래서 또 안 되지 싶은데, 그래서 또 신문 보니까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 임대차 5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은 윤모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그래서 앞서 임대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제,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 종류, 면적, 내고 연한 등 기준에 따라서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 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가에는 있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 시도마다 그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에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계약갱신이 되지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으면 임대료는 그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그랬을 경우는 임차인이 부당하다라고 했죠. 내지는 하여튼 그러한 해가지고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주택에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적정 임대료를 정한다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저도 예전에 있죠. 저도 사실 좀 어렵게 뭐 공부도 하고 저 아직까지 뭐 한 달에 있죠. 뭐 밥값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소한 생활이 30년 동안 저는 20대 20살부터 30살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있어 하여튼 30살 때 쓰던 그 한 달 용돈이나 지금 쓰는 용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사실 방 한 칸이죠. 4평 되는 방에서 자취생활만 뭐 한 혼자 산 것만 14년 살았는데 그 살면서 집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자본주의에서 어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좋죠. 취지는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좀 슬럼가가 형성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앞서 나가지 않나. 원래 정치라는 것은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모 대통령이 국민들보다 더 반박자만 앞서야 되는데 너무 앞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뒤에 또 나올 건데 그래서 기존 임대차 3법의 표준 임대료제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추가된다.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추가되고 5법이라는 게 3법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이제 주거 기본법이 이제 요거죠. 표준 임대료를 얼마로 하겠다. 각 지자체가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임대료를 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임대차 5법입니다. 볼 땐 거의 상가하고 뭐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또 기사가 뭔가 하면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집값 대책인가 뭐 이렇게 심지어 실수요자도 세입자도 있죠. 은퇴자도 집값 대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렇게 좀 상당히 답답하다 이거죠. 분노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좀 너무 대책이 바뀌니까 짜증이 난다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와 한숨과 뭐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보면 살아가는 데 있죠. 좀 느끼지 않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정이죠. 저도 예전에 대기업하고 몇 번 사업한 적이 있는데 좀 분노를 느끼죠. 강제 앞에서.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실수자도 세입자도 은퇴자도 집값 대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그죠?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값이 오르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렇죠.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도 대책에다 껑충 뛴 가격으로 집장만 계획은 엉망이 됐다. 이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재산세 부과가 본격화되면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가 볼 땐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은퇴하신 분들이죠. 이분들도 상당하죠. 한 전문가는 결국 세금만 늘어날 뿐 세입자도 실수요자도 은퇴자도 모두 불안에 들고 있다. 이런 대로 정부는 대책에 자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 내용을 조금 인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제 생각이 좀 이상합니까? 뭐 이런 신문 기사만 모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2주택자 최고 세율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김모 의원이 2주택자 취득세율을 최고 15%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또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있죠. 모두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을,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맡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있죠. 이 제어를 하면, 부작용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모 의원은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 그죠? 뭐 하여튼 15%. 이 밖에도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한 자동 소멸 시기나 일몰 기한을 정하고 2주택자 취득세를 10% 이상, 싱가포르 수준인 15%까지 올려라. 정여를 탈세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실 좀 결과론적으로 있죠. 향후에 이런 안을 열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많이 좀 어리둥절한데 은퇴 생활자들, 제가 볼 때는 은퇴자분도 그렇고 이제 집을 한번 사보려고 계획하는 분도 그렇고 틀어지죠. 그 다음에 그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될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당장 어떤 답답하죠. 그래서 위기에 내몰린 은퇴 생활자들 다시 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A씨는 삶을 터전을 옮기는 건 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데 수십 년간 아내와 살아온 정든 동네를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떠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집 팔면서 양도세를, 새로 사면서 취득세를 내가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건 가혹하다. 그렇죠.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이거. 그런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생전에 팔아 차익을 챙길 생각도 없는데 정부는 멋대로 올려 세금만 걷어간다고 토했다. 제가 볼 때는 은퇴 생활자분들이죠. 보통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있죠. 요즘 뭐 10원, 100원, 뭐 10원짜리죠. 누가 길에 떨어도 잘 안 줍죠. 100원도 아낍니다. 저희 어른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런 분인데 이 세금을 이렇게 뭐 작년보다는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한테 세금을 이렇게 거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공감 가는 게 여러분 뭐습니까? 다른 건 뭐라고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 그렇죠? 나는 내 집에서 지금 20년째 최소한 수십 년째 살고 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최소한 10년은 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8년째 살고 있는데 세금만 계속 내고 있죠 지금.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적도 아니고 뭐 집 올린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정부가 멋대로 세금 올린다. 좀 기분 안 좋죠. 세금은 누구나 합니까? 절세하려고 합니다. 그 절세라는 게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뭡니까? 절세고. 모르는 사람이 뭡니까?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지고 상담하기도 힘들죠. 몰라가지고 하면 뭡니까?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뭐, 그렇게 하긴 한데, 연세 드신 분한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의도가 설사 좋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신문을 보면서 좀 답답한 기사가 많아가지고 뭐 간단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하여튼 뭐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